여기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돕기 위해 주저없이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 달려와 준 고마운 이들을 위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한국이 경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며 드디어 은인에게 보답합니다. 한국을 도왔던 에티오피아를 위한 따뜻한 보답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통한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아득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귀에 꽂히고 있었어요. 길렐레 초등학교 교정에서 아이들이 모여 공을 차며 놀고 있었지만 저는 창틀에 기대어 먼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산수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교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비웨 선생님, 물통 채우러 가야 해요. 문간에 서 있던 12살 소녀 타마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책상 서랍에서 색이 바랜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도 수업을 끝내지 못했네요. 길렐레 마을은 물통을 채우기 위해 걸어가는 시간이 수업 시간보다 길었거든요. 오늘은 내가 같이 갈게. 책가방은 두고 가렴. 저는 교실 뒤편에 놓인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들어 어깨에 맸어요. 제 나이는 28살이었지만 매일 물을 길어오는 일로 굳은 살이 박힌 제 손은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을 외곽으로 향하는 붉은 흙길 위로 저와 10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어요. 왕복 3시간. 그것이 물을 얻기 위한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어제 또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타마르가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였니?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요. 할아버지 말로는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그 먼 나라에서 싸움을 도왔대요. 카그뉴 대대라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타마르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타드세 아바테는 카그뉴 대대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었어요. 그는 자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황폐한 전쟁터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도 그곳에 계셨지. 한국에 가보면 춘천이라는 도시에 에티오피아 길이 있대. 우리 카그뉴 용사들을 기리는 거래.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들에게 길이란 그저 마을과 무릉덩이를 잇는 흙길이 전부였거든요. 선생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영웅이셨지. 한국인들은 지금도 그걸 기억한대. 먼지 구름이 일며 지평선 너머로 차량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외딴 마을에 차량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길가로 모았어요. 희끄무레한 사륜구동 차량이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차 옆면에는 파란색 글씨로 KYCA라고 쓰여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하얀 셔츠에 카키색 바지를 입은 젊은 아시아계 남성이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왔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마비웨 아바테입니다. 길렐레 학교 교사예요. 김민수는 자신의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인가요? 같이 가도 될까요? 마을 지도자분들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량 뒤편에서 KYCA와 물 프로젝트라고 적힌 장비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을 되돌아가는 동안 김민수는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지역사회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정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렐레도 그 대상 마을 중 하나고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김민수는 차에서 지도와 도면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약 100m 깊이의 지하수 관정을 시추하고 태양열 동력 펌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수 시스템도 함께 제공되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을 어른인 게브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왜 우리 마을을 돕는 건가요? 무엇을 원하는 거죠? 저는 게브레의 질문을 번역했고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우리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253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카그뉴 대대의 용맹함은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합니다. 그의 말을 번역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이 되어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그중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형이 그 전쟁에 갔었지. 돌아오지 못했어. 김민수의 동료인 박은서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서울 전쟁기념관의 에티오피아 전시 섹션 사진이 있었어요. 카그뉴 대대의 용사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들이 받은 훈장들, 그리고 전투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에는 지금도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에티오피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번역을 마치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점차 호기심과 기대로 바뀌고 있었어요. 개불에도 마음이 누그러진 듯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알고 있네. 우리 마을에서도 여러 명이 그 전쟁에 참전했지.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갑자기 용기가 솟구쳐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도 카그뉴 대대에 계셨어요. 타드세 아바테 상병이었죠. 항상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박은서가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 있어요. 타드세 아바테 상병.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미 제7보병사단에 배속되어 복무했네요. 낙동강 전투와 올드발디 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저 멀리 한국의 기록에 남아있다니. 그제서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단순한 노인의 회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김민수와 박은서가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하수 개발 계획, 정수 시스템, 유지관리 교육까지 우리 마을에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할아버지의 사진과 일기장을 꺼냈어요. 카키색 군복을 입고 단정하게 서 있는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힘찬 필체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 언젠가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진 나라지만 언젠가 우리 두 나라는 다시 연결될 것이다.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소중한 연결의 한 부분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일부터 저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마을 회관의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KUICA 팀이 설명하는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큰 지도를 펼치며 길렐레 마을의 깊은 지하수, 우물과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한국 사이의 오랜 인연을 기억합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카그뉴 대대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제가 번역을 마치자 회관 안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의 원로인 개불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 알고 있소. 하지만 그것은 70년 전 이야기요. 왜 지금 와서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 제가 개불의 할아버지의 질문을 번역하자 김민수 씨의 동료인 여성 엔지니어 박은서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는 진심입니다. 박은서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 후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서울 전쟁기념관의 에티오피아 전시 섹션 사진이었죠. 거기에는 카그뉴 대대의 용맹함과 253회의 교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잠깐만요.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오래된 트렁크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그것은 군복을 입은 젊은 에티오피아 군인의 사진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회관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분이 제 할아버지 타드세 아바테입니다. 카그뉴 대대에서 복무하셨어요. 박은서 씨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커지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데이터베이스에 타드세 아바테 상병의 기록이 있어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미 제7보병사단에 배속되어 복무했네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실제였다는 증거를 보게 된 거죠.
개불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마을에서도 여러 명이 그 전쟁에 참전했소.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지. 김민수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KUICA 팀이 묵을 임시 숙소를 마련해주고 있었죠. 그때 박은서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역 협력자가 필요해요.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단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큰 프로젝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것은 저희 마을, 저희 학생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에 관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오두막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그 안에는 한국에서의 추운 겨울, 전투의 공포,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나눈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이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다. 할아버지의 글씨체는 힘이 넘치고 있었어요. 일기장 한쪽에는 할아버지가 쓴 문장이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의 희생이 보답받을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저 옳은 일을 할 뿐이다.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그 언젠가가 지금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일찍 도착했어요. 아이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교실에는 벌써 타마루와 몇몇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마비회 선생님, 오늘도 물 길러 가야 해요? 타마루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우리 마을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단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과 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특히 카그뉴 대대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을 도왔고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대라고 해요.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KUICA 팀과 만나 프로젝트 계획을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여기 학교 근처에 첫 번째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펌프를 작동시킬 거예요. 정수 시스템도 함께 설치돼서 깨끗한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은서 씨는 태블릿으로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구라게존 지역에서는 이미 비슷한 프로젝트로 큰 성과를 거뒀어요. 물 공급이 개선되면서 학교 출석률이 40%나 증가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도 더 이상 물을 길러 먼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까요? 김민수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에 이미 여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EDCF를 통해 54공의 지하수 관정을 시추했고 농업훈련센터도 설치했어요. 관계 가능 면적도 크게 확대되었고요. 저는 그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에도 그런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날 오후 저는 박은서 씨와 함께 마을을 돌아보며 프로젝트에 적합한 장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붉은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건조한 공기는 우리의 피부를 따갑게 하고 있었죠. 평소에는 물을 어디서 구하나요? 박은서 씨가 물었어요. 저는 먼 지평선을 가리켰어요. 저 너머에 작은 웅덩이가 있어요. 하지만 건기에는 거의 말라버려서 더 멀리 가야 해요. 왕복 3시간이 걸리죠. 박은서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3시간이라 그 시간에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업을 제대로 끝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물이 먼저니까요. 박은서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런 날들이 곧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학교 근처의 빈 땅에 서 있었어요. 박은서 씨는 그곳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했어요. 여기가 좋겠네요. 학교와 마을 중심부에 가깝고 지형도 좋아요. 지하수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제 감으로는 이곳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이곳에 우물이 생기고 아이들이 더 이상 먼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와 그분의 전우들이 70년 전에 뿌린 씨앗 덕분이라니. 할아버지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은서 씨가 미소 지었어요.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물이 있으면 농업도 발전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학교도 더 활성화될 거예요.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붉은 석양이 마을 전체를 따뜻한 빛으로 감싸고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할아버지의 유산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순간을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매일 기록을 남기기로 했거든요. 오늘 우리 마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심은 씨앗이 이제 우리 땅에서 싹을 틔우고 있어요.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초기 조사와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매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KOICA 팀과 함께 일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 변화에 들떠 있었고 매일 작업 현장을 구경하러 모여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민수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는 노트북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김민수 씨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KOICA 본부가 예산 재검토를 이유로 프로젝트 축소를 검토하고 있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민수 씨는 또 한숨을 쉬었어요.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재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은 계속 일하고 싶지만 박은서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미 주민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들의 실망한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민수 씨와 박은서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했죠. 글쎄요. 본부 사람들이 이곳 상황을 직접 이해하면 도움이 될 텐데 그때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물을 길러가는 과정,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김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본부 사람들이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않도록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다음 날, 저는 학생들과 함께 영상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을 길러가는 긴 여정을 담았고 각자 자신의 꿈과 물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했어요. 타마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엔지니어,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했죠. 저는 할아버지의 전쟁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연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 공급이 아니라 70년 전에 시작된 우정의 증표입니다. 영상은 KOICA 본부로 전송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답변을 기다리며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김민수 씨가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마비회 씨, 좋은 소식이에요. 프로젝트가 계속됩니다. 본부에서 예산을 오히려 늘리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죠? 김민수 씨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보낸 영상이 한국의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에티오피아 카그뉴 대대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여론이 형성됐어요. 본부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거죠.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수 씨가 긴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시추 장비와 일부 물자가 운송 중에 도난당했어요. 아디스아바바에서 오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다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김민수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새 장비를 주문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남은 물자를 보호할 방법도 필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극복했던 이야기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주변 마을들과 협력해서 시추 장비를 지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부족한 물자는 우리가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학교 운동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점차 협력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었어요. 개불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원로들도 나섰어요. 우리 세대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소. 이 정도 문제로 포기할 수는 없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말해보시오. 그들은 주변 마을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곧 여러 마을의 청년들이 프로젝트 현장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교대하며 경비를 서기로 했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구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선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부족, 다른 언어를 썼지만 함께 싸웠다. 우리의 단결이 승리를 가져왔다. 같은 정신으로 마을 주민들은 단결하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작업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성들은 시추 장비 주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작은 돌을 나르며 도우려고 하고 있었죠. 박은서 씨는 저에게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한국전쟁 때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보여준 단결력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새로운 시추 장비가 도착했어요. 한국 본부에서 긴급하게 보낸 것이었죠. 이제 시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기계가 땅을 파고 들어가며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창밖을 자꾸 내다보며 들뜬 모습이었어요. 마비회 선생님, 물이 언제 나올까요? 타마르가 궁금한 눈으로 물었어요. 고지야, 타마르. 하지만 깊은 땅속까지 파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시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깊이 40m, 60m, 80m.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찾기 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죠. 기술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100m를 넘어섰을 때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추관에서 물이 조금씩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다. 물이 나왔다. 작업자들의 외침에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뛰쳐나왔고, 노인들도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오고 있었죠.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는 첫 번째 우물에서 솟아난 물을 손에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70년 전 할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씨앗을 뿌린 연대의 결실이었죠. 물은 맑고 차가웠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어요. 박은서 씨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하면 마을 전체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김민수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매우 풍부해요. 하루에 약 5,000리터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와 마을 중심부에 수도꼭지를 설치할 예정이고, 나중에는 각 가정까지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질문과 기대, 감사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어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죠. KOICA 팀도 함께 어울리며 에티오피아 전통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같은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어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우리 마을에 물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네요.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축제의 한가운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물의 길, 희망의 길, 그리고 연대의 길을요. 첫 번째 시추 성공의 기쁨이 마을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급하게 교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이웃 마을에서 온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마비회 선생님, 마을 회관으로 빨리 와주세요. 큰일이 생겼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KUICA 팀이,
다른 쪽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김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김민수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인근 마을에서 항의하러 왔어요. 왜 길렐레 마을만 지원받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일부는 시추 장비를 방해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웃 마을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인근 마을 대표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이름은 케베데였고 제 또래의 젊은 교사였어요. 케베데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케베데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도 물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농작물은 말라 죽고 있어요. 왜 길렐레만 도움을 받나요? 한국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동조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저는 마비회는 김민수 씨와 박은서 씨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 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모든 마을에 동시에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해요. 박은서 씨가 지도를 펼쳤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여러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죠. 만약 주요 시스템은 여기 길렐레에 설치하고 배수관을 연결해 다른 마을들까지 물을 공급한다면 어떨까요? 저희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촛불 아래서 지도를 보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주변 마을 지도자들을 초대해 설명회를 열었어요. 학교 운동장에는 5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지하수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든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지금은 길렐레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마을이 깨끗한 물을 얻게 될 거예요. 박은서 씨가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주정수 시스템은 길렐레에 설치되지만 이 배관망을 따라 각 마을로 물이 공급될 거예요. 그리고 각 마을에는 공용 수도꼭지가 설치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표정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는 듯했죠. 특히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유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 나라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장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케베데의 표정이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카그뉴 대대의 이야기는 우리도 들어왔어요. 저희 마을에서도 참전한 노인이 계세요. 함께 협력한다면 정말 모든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모든 지역에 수도가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갔죠.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먼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저게 뭐지? 누군가가 외쳤어요. 우리 모두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민수 씨와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설치 중이던 정수 시스템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작업자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고 애쓰고 있었죠. 다친 사람은 없나요? 제가 헐떡이며 물었어요. 다행히 없어요. 하지만 장비 몇 개가 심하게 손상됐어요. 박은서 씨가 대답했어요. 불을 완전히 끈 후 김민수 씨는 불탄 장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이건 고의적인 것 같아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불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된 흔적이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도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화재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현장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길렐레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케베데도 자신의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왔어요. 우리도 돕겠습니다. 케베데가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밤새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낮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구 작업을 도왔죠. 게브레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원로들도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주며 힘을 보태고 있었어요. KOICA 팀은 서울에 손상된 장비 교체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도착하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이 왔어요. 한 달이요? 그동안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죠?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은서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손상된 부품을 직접 수리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디스아바바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 봐야겠어요. 그러나 수도에서 부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매일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고, 저는 그저 곧이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어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베테랑 아들인 웰레 테클레가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는 아디스아바바에서 기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웰레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로 이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웰레는 자신의 공장에서 손상된 부품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즉시 손상된 장비를 가지고 아디스아바바로 돌아갔어요. 2주 후 웰레는 수리된 장비와 함께 돌아왔어요.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임시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 후 폐허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어요. 웰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외국의 기술을 배워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죠. 저도 그 정신을 배웠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배관을 묻는 일을 돕고 또 어떤 이들은 정수 시스템 설치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새 시스템 주변에 나무를 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린 나무 모종을 심고 있었죠. 이건 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심고 있는 거예요. 타마르가 어린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며 물었어요. 선생님, 이 나무들이 다 자라면 얼마나 커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내가 내 나이만큼 됐을 때 이 나무들은 하늘에 닿을 거야. 그리고 그때는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겠지. 타마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도운 이야기요? 그래. 제가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대니까.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한국 군인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이 사진의 한국 친구 박중사는 내게 말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너희를 도울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때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가 도시락을 나눠주며 보여준 따뜻함을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젊은 군인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그들의 웃음에는 같은 인간애가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프로젝트 현장을 지키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불빛 주위로 다양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갈등은 협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연대의 힘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연대의 불씨가 다시 한번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저는 학교 창문 너머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렐레 마을과 주변 4개 마을을 연결하는 지하수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었죠. 학교 앞 광장에는 반짝이는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즐겁게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긴 여정을 떠나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었죠. 저는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출석률도 놀랍게 높아졌고요. 이제 학교는 배움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어요. 마비회 선생님, 우리 오늘도 정수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타마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은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연결 이야기, 그리고 현대 과학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 오늘은 태양열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볼 거야. 한국 정부는 애초 계획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 더 효율적인 정수 시스템과 태양열 펌프를 추가로 지원했어요. 박은서 씨는 매주 한 번씩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과학 수업을 해주고 있었죠. 개통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을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어요. 여성들은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남성들은 공연 무대를 만들고 있었죠. 아이들은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의 국기로 마을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한국 국기 맞아요? 한 학생이 그린 태극기를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맞아. 정말 잘 그렸구나. 태극 문양의 빨간색은 양의 기운을, 파란색은 음의 기운을 나타낸데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거지. 아이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다시 그림에 몰두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두 나라의 연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개통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KUICA 대표단과 함께 중요한 인물들이 방문할 예정이었죠.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벽녘, 저는 할아버지의 군복을 정성스럽게 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제가 입을 수는 없지만 개통식 동안 전시하기로 했거든요. 낡은 카키색 천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어요. 그것은 한국어로 쓰인 메모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뜻을 몰랐을 거예요. 아침이 밝았고 마을은 일찍부터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에는 환영합니다라는 한국어와 아마라어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첫 번째로 도착한 차량에서 김민수 씨와 박은서 씨가 내렸어요.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뒤이어 여러 대의 차가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한국인들이 내렸어요. 마비회 씨, 이분은 KUICA 이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 외교부 차관님이시고요. 김민수 씨가 소개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지막 차에서 내린 노인은 한국전쟁 당시 카그뉴 대대와 함께 싸웠던 한국인 노병 최진호 씨였어요. 90세가 넘은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7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티오피아 전우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저는 최진호 씨에게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노병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분, 기억합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그분이 우리 소대를 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두 나라의 연결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개통식은 마을 중앙 광장에서 열렸어요.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주변 마을에서 온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은 맨 앞줄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김민수 씨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물 공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묻어 있었죠. 우리는 단지 우물을 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정수 시스템 관리, 태양열 에너지 활용, 물 절약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아마라어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번지고 있었죠. 특히 기술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가슴을 펴고 있었어요. KUICA 이사장은 연설에서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6천 명이 넘는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253회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희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죠. 저는 포크 초프일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전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추운 겨울밤, 우리는 적의 공격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카그뉴 대대 용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노병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이어서 공식적인 개통식이 진행되었어요. 한국 대표단과 마을 원로들이 함께 메인 밸브를 돌렸고 중앙 분수대에서 맑은 물이 하늘 높이 솟구쳤어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줄기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식이 끝난 후 축하 공연이 이어졌어요. 마을 청년들은 전통춤을 선보였고 한국에서 온 문화공연단은 부채춤과 사물놀이를 보여주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저녁이 되자 큰 모닥불이 피워졌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와 박은서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통 에티오피아 커피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었죠. 향긋한 커피 향이 밤 공기에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군복을 입은 마네킹 옆에 서 있었어요. 최진호 씨가 천천히 다가와 군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저 군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가 말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우리의 희생이 보답받을 날이 올 거다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KUICA 팀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농업 기술 교육, 여성 창업 지원,
교육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배우고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학교 뒤뜰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타드새 정원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죠. 아이들은 매일 그곳에 물을 주고 가꾸며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타마르가 정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어요. 작은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심은 씨앗 중 하나였죠. 그건 미래야, 타마르.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심은 씨앗이 이제 자라고 있는 거야. 한국과 에티오피아. 두 나라의 우정처럼 말이야. 타마르는 새싹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커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연대의 정신이야.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언젠가 그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거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멀리서는 물 펌프가 일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마을은 이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러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고 여성들은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질병도 줄어들고 있었고 농작물도 더 잘 자라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초록빛 정원과 그 너머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2025년 5월 길렐레 마을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당신이 심은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은 물처럼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물펌프 주변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지고 있었죠. 이제 그들의 미래는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70년 전 먼 나라에서 시작된 연대의 정신 덕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 씨앗이 심어져 있었죠. 김민수 씨가 떠나기 전에 선물로 준 것이었어요. 이 꽃은 우리나라의 국화예요. 이름처럼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이 무궁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씨앗은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곧 자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심은 우정의 씨앗이 70년이 지나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한국과 에티오피아, 두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행복했어요.